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밀다 라는 의미의 추자가 되겠습니다. 밀다, 밀어붙이다 라는 의미의 추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밀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움직이게 떠미는 것 이외에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밀다 라는 의미의 추자를 보고 계십니다. 떠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무슨 일인가를 진행해 나가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를 진행시켜 나가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동력 장치를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팀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히 추진체 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동력을 이용을 해서 로켓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 동력을 얘기합니다. 추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 계획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알맞는 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추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하다 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서 측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 라고 하는 수나 량을 추측하는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원인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추측과 유추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유추는 기존의 어떤 상황을 보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그와 유사하거나 또는 같은 일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추측하는 것을 유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정하다 라고 하는 것은 추측한 것으로 잠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추측치를 측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앙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서 섬기다 라는 뜻이고요. 추론하다 라고 하는 것은 추측하여 이론 체계를 세우다 라는 말입니다. 추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상태, 트렌드, 변화가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어떤 선형을 가지고 진전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추대하다 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서 어떤 일에 모시다, 어떤 일을 책임지게 하다 해서, 예를 들자면 회장으로 모시다, 선생님으로 모셔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화자가 되겠는데요. 무엇이 되다 또는 변하다 라는 의미의 화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으로 구성된 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자는 동사에 붙어서 그 동사처럼 되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하다 라고 할 때 그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맞추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는 동사 다음에 붙어서 그 동사의 성격에 맞추어서 무슨 일인가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바뀌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일뿐만이 아니고 사람 또는 물건 또는 동물, 이 대상이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본연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물질의 성질, 모양새, 그리고 변화하는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소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소화 효소를 통해서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수다, 그 영양소의 최소 단위로 잘게 부수는, 즉 이화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소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 및 흡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흡수하는 것까지를 다 소화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봐서 보다 전문적인 얘기다 그러면 소화를 잘게 부수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진행되는 거다 그러면은 잘게 부수는 것뿐만이 아니고 흡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축적된 생활 양식, 또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 활동에 의해서 산출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문화재에는, 옛날에는 문화재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형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라고 하면 역사성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역사적이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 안에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문화학 결과물은 문화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호하거나 어색하거나 또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얼굴이라든지 또는 옷매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변소를 나타내는 조금 품위 있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실제 현대 사회에서는 화장실이 그전같이 그 변소 기능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을 바꾼다든지 또는 옷매무실을 좀 매만질 수 있다든지 이런 구조로 바뀌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기들을 위한 어떤 뭐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제 화장실에 딸려서 모유를 수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실 안에 모두 포함되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건강 또는 외모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더 세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확대돼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힘을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준을 높이는 것을 강화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업무 처리를 컴퓨터에 위탁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컴퓨터에 위탁하는 것을 왜 디지털라이즈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컴퓨터에 위탁하기 전까지의 정보 처리는 모두 애널라이즈를 해보면 시리얼하게 가는 그런 상태였죠. 즉 아날로그 상태였었죠. 그런데 컴퓨터로 가면서 모든 정보 처리가 0 아니면 1이라는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디지트로 표현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화 이퀄 디지털라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잘 어울리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결자가 되겠는데요. 깨끗하다 라는 의미의 결자입니다. 이게 쓰는 순서가 좀 특이하니까요.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 구조죠. 예, 이런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특이하게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깨끗하다 라는 의미의 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깨끗하다 라는 의미의 결자를 보고 계십니다. 깨끗하다 라는 말은 주변 환경이 정결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 깨끗하다 라는 말에 더 집중되어 있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지향하는 점이 아주 높고 깨끗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순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라는 뜻인데 성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 라는 뜻이고요. 청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그래서 티가 없다 라는 뜻이고, 정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깨끗하고 티가 없다는 건데 외관상 같은 말이에요. 외관상. 그런데 실제로 청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뭐 사람을 비롯해서 환경,
겉보기에 깨끗하고 티가 없는 것, 먼지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어떤 이를 또는 더러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치 못하다 또는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순수하게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뜻,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함부로 성행위를 한다, 이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서 허물이 없다라는 뜻인데 조금 모호한 뜻이 돼요.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결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받을 때 그 죄와 무관하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결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결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청결한 것, 그리고 남한테 의심을 받지 않는 것, 이런 거에 집착하거나 신경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칫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독교와 관련돼서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라고 하면 이제 성결하다는 의미를 가진 교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개신교의,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의 한 종파가 되겠고요. 안양에 있는 이제 성결대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성결교회가 재단으로 있는 학교고, 부천에 있는 이제 서울신학대학 같은 경우가 역시 성결교회가 교단으로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한국어 단어를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